자, 이제 준비합니다. 눈 감으세요. 당신은 지금 제 목소리를 들으면서 편안하게 숨을 깊이 마셨다가 내쉬고요. 또 마셨다가 내쉬고요. 또 마셨다가 내쉬고요. 또 마셨다가 내쉬기를 반복하세요. 당신은 지금 설기문 제 목소리를 들으면서 편안하게 휴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휴식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휴식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편안하게 휴식하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온몸에 힘을 빼고 나른하게 편안하게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신체 부위에 의도적으로 힘을 꽉 줬다가 푸는 과정이 도움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먹을 꽉 한번 쥐었다가 갑자기 힘을 빼버리는 거예요. 다리나 허벅지에도 힘을 한번 꽉 줬다가 갑자기 힘을 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이완, 릴렉스가 저절로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신은 지금 부드러운 제 목소리와 함께 점차로 이완과 릴렉스 상태가 되면서 나른하게 편안하게 내면 세계로 들어갑니다. 굳이 최면을 한다고 해서 최면에 걸린다, 걸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그러면 좀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식의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내면 세계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생각해 볼까요? 어린 시절. 과거로 가서 가장 어린 시절의 기억으로 가볼게요. 6살, 5살, 4살, 심지어 3살, 이런 식으로 아주 어린 시절의 기억, 생각나는 게 있을까요? 사람에 따라 기억이 안 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기억은 나는데 저학년도 기억이 안 난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그러나 1살 때 기억이 난다. 2살 때 기억이 난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나이가 60대지만 5살, 4살 정도 기억이 나거든요. 이게 이제 개인차라 이 말씀. 당신은 지금 가장 어린 시절의 기억으로 몇 살 때 기억이 생각납니까?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그 장면을 떠올리고 바라보세요. 느껴보세요. 그리고 또 더 과거로 가볼까요? 더 과거는 보통 기억하지 못하는 3살, 2살, 1살 시절의 기억이 있을까요? 거의 이 부분은 잘 기억을 못해요. 그러나 또 알 수 없지요. 문득 누워있는 아기 모습이 떠오를 수 있고 엄마 등에 엎여있는 아기 모습이 생각날 수도 있어요. 좋아요. 자, 이번에는 태어나기 전에 태아 시절에 엄마 뱃속에서 있었던 엄마 뱃속의 경험, 기억을 떠오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보통 이렇게 할 때 엄마 뱃속의 기억이 쑥 올라오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막연해요. 처음에는 그냥 깜깜해요. 아무 생각도 안 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씩 희미한 이미지가 스쳐 지나가고 깜깜했던 게 조금씩 밝아지거나 뭔가 느낌이 오거나 생각이 나거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태아 시절에 당신의 모습이 꼭 보이진 않더라도 어렴풋하게나마 어떤 이미지로, 어떤 느낌으로 떠오르거나 생각난다면 어떨까요? 엄마의 느낌을 느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엄마의 심장 박동을 들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웅크리고 있는 몸의 느낌을 느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아무 느낌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감정을 느낄 수 있다면 어떤 감정? 그래요. 자, 이제 거기에서 당신은 전생으로 가는 겁니다. 엄마 뱃속에 들어오기 전에 어떤 전생에서 살다가 엄마 뱃속으로 결국 연결되게 되었을까? 어떤 전생에 살았을까 궁금합니다. 이제 당신이 가기를 원하는 어느 전생? 하나에서 셋 셀게요. 마지막 셋. 당신이 가기를 원하는 전생으로 바로 가버리세요. 하나, 둘, 셋. 갑자기 어떤 장면, 상황이 펼쳐지고 전개될 수 있습니다. 뭐 보이지 않는다고 마음 쓰지 마세요. 대부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생각으로, 느낌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생각도 안 나고 느낌도 안 나면 그냥 라디오 듣듯이 제 목소리 들으면서 그냥 상상해도 됩니다. 좋습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전생이에요? 어느 나라예요? 어느 문화권이에요? 어느 시대예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고 어떤 모습이 생각납니까? 기분이나 감정은 어떻습니까? 확실하고 정확한 걸 찾으려 하지 마세요. 보려고 하지 마세요. 안 보여도 되고 틀려도 괜찮아요. 정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이렇게 생각나는데 이게 뭐지? 괜찮아요. 그냥 이런 느낌이 오는데 이게 뭐지? 괜찮아요.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전생에서. 동물이다. 그럴 수도 있어요. 심지어 외계인이다. 그럴 수도 있어요. 무생물이다. 그럴 수도 있어요. 맞고 틀리고를 따질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논문 쓰는 것도 아니고 과학적 검증을 하자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 마음이 그러면 그런 거예요. 내 기분이 그러면 그런 거예요. 내가 누구를 좋아하는데 정말 좋아하는 게 맞냐 하고 의심합니까? 내가 좋으면 좋은 거지. 그렇죠? 내가 무엇이 싫으면 내가 싫다는 이게 진짜 맞을까? 그거 의심하는 사람 있나요? 그냥 싫으면 싫은 거지. 왜요? 내 기분이 그러니까. 내 마음이 그러니까. 그렇죠? 내 마음은, 내 기분은 내가 알잖아요. 그래서 당신은 지금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어떤 존재이며 어떤 상황 같습니까? 그래서 기분이 어때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우리가 전생을 할 때는 이왕이면은 호기심을 갖고 궁금증을 갖고 하는 게 좋긴 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기대 없이 궁금증이 없어도 되는 사람은 됩니다. 안 되는 사람은 안 되지. 안 되는 사람은 안 되지만 그래서 편안하게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된 대로 하는 겁니다. 자,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남자 또는 여자로서 나이는 어느 정도 될까요? 가족관계 궁금합니다.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 형제, 결혼했다면, 자식, 자녀, 아니면 뭐 몇 살 정도, 형제 정도로도 좋습니다. 나이가 어리거나 미성년자하고 부모님하고 같이 산다면 어떤 집에서 살아요? 아버지는 어떤 분이에요? 엄마는 어떤 분이에요? 이런 거 이제 생각해보면 얼굴이 생각나거나 이미지가 떠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모습, 이미지는 어때요? 엄마의 모습, 이미지는 또 어때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지금의 누구 같고 그 엄마는 지금의 누구 같은지. 예. 근데 갑자기 엄마를 생각하는데 갑자기 지금의 엄마가 생각날 수도 있고요. 엄마를 생각하는데 지금의 내 친구 누구가 생각날 수도 있어요. 아버지를 생각하는데 뭐 지금의 엄마가 생각날 수도 있고 아버지를 생각하는데 역시 지금의 아버지가 생각날 수도 있고요. 또 내가 존경하는 선생님이 선생의 아버지 같다 이럴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내 동생이 아버지 같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동생인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꼭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하듯이 나를 가르치려 들고 어쩌고 저쩌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당신은 지금 제 목소리와 함께 전생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졸음이 오고 잠이 온다. 괜찮습니다. 한숨 자도 괜찮아요. 나중에 깰 때 되면 깨고 깨어나세요라는 말 들으면서 깨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 생에서 당신은 뭘 하면서 생활합니까? 예를 들어서 성인이라면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 요새 말로 하면 직업이지만 옛날에는 뭐 직업이란 이름이 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럼 어쨌든 생업이 무엇일까요? 뭐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는다, 고기를 잡는다, 예를 들어서죠. 또 장사를 한다. 장사도 가게 차려놓고 하는 장사가 있고요. 행상이 있어요. 행상. 예, 보찜을 지고 우리나라 같으면 머리에 이고 수레에 싣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시장에서 장사를 한다. 이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뭘 만드는 사람이다. 대표적으로 대장간 만드는 거잖아요. 농기구를 만들고 칼을 만들고 무기를 만들고 또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창작가, 예술가, 그죠? 음악가, 미술가, 그림, 조각가 뭐 이럴 수도 있어요. 학자, 연구하고 책을 쓰고 종교인, 뭐 스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수행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신부님, 목사님, 수녀님 등등.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예를 들어 드리는 거는 사람들마다 다 다르니까 혹시 이런 말 들었을 때 뭐가 와닿는 게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제가 이렇게 계속 말을 하는 것이 거슬린다는 사람도 있어요. 좀 말 좀 그만하세요. 말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댓글에 좀 불평을 써놓은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이해가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생각나고 저절로 떠오르고 할 텐데 막 계속 말을 하니까 방해가 된다 이럴 수 있는데 반대로 아무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농사 지었습니까? 고기를 잡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고기 잡았습니까? 말 딱 듣는 순간에 맞아 하고 고기 잡는 장면이 막 펼쳐지기도 해요. 장사를 했습니까? 할 때 맞아 장사한 것 같아. 그러면서 장사하는 모습이 떠오르기도 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떤 사람한테는 좀 불편할 수 있지만 또 어떤 분한테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예, 배경음악을 까는 것도 그래요. 배경음악 때문에 방해가 된다. 음악 좀 줄여주세요. 음악 안 하면 안 되니까 이런 사람도 있는데 음악 들으면서 오히려 더 쉽게 체면이 되고 더 잘 따라간다. 이런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생에서 당신의 중요한 포인트로 가보세요. 특별히 중요한, 특별히 기억할 만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무슨 사건, 아니면 뭐 불행한 일, 아니면 행복한 일, 전쟁, 천재지변, 난리, 사고, 그래서 얼마나 놀라고 무서웠고 트라우마죠. 예, 도망 다니고 숨어 다니고 또 죽을 고비를 넘기고 뭐 아팠다, 사고가 났다 등등 그런 경우가 있었다면 그때로 가보고 그때 어떤 경험을 했고 그때 감정이 어땠는지 여기에 초점을 두고 느껴보세요. 저는 잠시 침묵 지키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혹시 보이나요? 보이지 않는다면 무엇이 느껴지나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인 것 같은가요? 편안하게 그 상황을 지켜보거나 체험해 볼 수 있나요? 그리고 느껴볼 수 있나요? 그리고 그 일, 중요한 일이거든요. 의미 있는 일이거든요. 그 일이 당신에게 어떤 깨우침, 깨달음, 교훈을 주었을까요? 그리고 그 일은 이번 생에 당신의 삶에서 무엇과 관련되고 무엇과 연관될까요? 좋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감정을 느낍니까? 이제 그 장면에서 나와서 그 후로 가보세요. 그 후에 당신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리고 몇 살쯤 죽습니까? 몇 살 죽어가는 또는 죽음을 맞이하는 그 상황으로 가보실까요? 죽음을 맞이하는 그 상황에서 당신은 어떻게 있습니까? 그리고 그 죽음이 이유가 뭘까요? 병에 걸렸나요? 나이가 많아서 자연사나요? 사고가 났나요? 전쟁에서 죽나요? 아니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나요?
아니면 다른 일로 살해당하나요? 그리고 당신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그 죽음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되고 그 죽음이 당신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어떤 깨달음을 줍니까? 그 죽음을 통해서 당신은 무엇을 깨닫고 그 죽음을 통해서 당신은 무엇을 배우거나 학습합니까? 그 생에서 어떤 트라우마 경험을 합니까? 그 생에서 트라우마 경험한 그것이 이번 생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번 생에서도 당연히 우리가 트라우마 경험을 합니다. 트라우마 상처도 입습니다. 그런 트라우마 치료, 트라우마 상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면 치료가 가장 훌륭한 방법이고 전생 치료가 또 가장 훌륭한 방법이죠. 왜냐하면 무의식에 각인되어 있는, 무의식에 입력되어 있는 상처의 흔적을 찾아내고 근원을 찾아내고 근원을 해결하니까 최면 치료보다 더 효과적인 치료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최면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전생 체험에 대해서, 전생 치료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막연하게 불신하지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은 같이 전생 체험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도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그 생이 끝이 납니다. 그 생이 끝이 나는 시점에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때 어떻게 느낍니까? 당신은 그 죽음을 편안하게 받아들입니까? 당신은 그 죽음에 대해서 아쉬움이 없습니까? 아니면 아쉬움이 있습니까? 불안합니까? 무섭습니까? 두렵습니까? 그래요. 어차피 한번 태어났으면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죽음을 맞이합니다. 다음에 언젠가 다시 태어나서 새로운 생을 살 때 그 생에서 살았던 삶의 흔적을 바탕으로 교훈을 갖고 깨달음을 갖고 다음 생에서는 좀 더 잘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생에 더 좋은 삶을 살게 되기 바랍니다. 그 다음 생이 지금 생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지금 생일 수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생이 아까 그 생에 바로 다음일지는 몰라도 어쨌든 다음 생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생을 더 잘 삶으로써 전생에서 잘못했던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생을 잘 삶으로써 다음 후생으로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잠시 후에 모든 생을 마치고 이제 전생 체험을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현실로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에서 셋을 셉니다. 마지막 셋에서 그 전생을 마무리해 주세요. 끝을 내주세요. 그리고 눈을 뜨고 현실로 돌아온다 생각해 주세요. 좋습니다. 하나, 곧 눈을 뜰 준비하세요. 둘, 셋. 자, 여러분, 전생 체험 잘 하셨나요? 이제 모두 눈을 뜨셨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전생 체험은 잘 하셨나요? 오늘의 전생 체험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느끼고 새로운 삶의 지혜를 얻는 데 도움되었기 바랍니다. 비록 이번에 체험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망하는 대신에 체험 실패의 원인이나 이유가 무엇이었을지에 대해서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전생 체험을 위한 최면 역시 연습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꾸준히 연습하시다 보면 언젠가 멋진 경험을 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비록
실패를 했다 하더라도 이왕이면 덕분에 좋은 휴식의 시간을 가졌다는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다음 기회에 다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